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명함을 길거리에서 뿌리고 점심 식사 하여튼 그때도 뿌리고, 그래서 오후에 지금 퇴근 시간에 뿌리러 나갔는데 이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도로 들어왔어요. 일단은 이제 돈의 속성, 얼마를 벌어야 정말 부자인가. 보통 국제적인 기준에서 백만장자란 100만 달러,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9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는 32만 3천 명으로 전 국민의 0.63%에 해당한다.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 53.7%와 금융자산 39.9%로 구성되어 있다. 이 비율을 일반인들의 자산 구성인 부동산 76.6%, 금융자산 18.9%와 비교하면 부자의 금융자산 비중이 2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나는 부자다 라고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에서 빈도가 가장 높았던 금액은 50억 원, 27.7% 이상이었다. 총 자산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70%가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 시각에서는 25억 원 이상 재산을 가지면 부자지만 정작 부자들은 100억 원을 넘겨야 부자라 생각한다. 80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도 20%는 스스로를 부자라 생각하지 않는다. 부는 아주 상대적인 기준이라 한국 부자들의 절반은 자신을 부자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 한국 부자들은 사업소득 47%와 부동산 투자 21.5%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사업에서 돈을 벌어 부동산에 잉여 자본을 투자해 왔고 월 500만원 정도를 저축하며 산다. 이들이 부를 늘리는 수단은 저축이다. 저축을 통해 평균 12년 정도를 모아 종짓돈 5억 원 정도의 투자 자금을 만든다. 이 정도 돈을 만든 평균 나이가 44세다. 이 돈은 주로 부동산 61.6%, 금융자산 35.1%에 투자되지만 자산 운용의 핵심 목적은 주로 현상 유지다.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자의 기준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는 융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이고, 둘째는 한국 가구 월평균 소득 541만 1583원을 넘는 비근로소득이다.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억대 연봉자라도 융자가 있고 본인이 일을 해서 버는 수입이 전부라면 부자라 말할 수 없다. 어떤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체적 상해가 생겨도 살고 있는 집이 있고 평균 소득 이상의 수입이 보장된 사람이 부자다. 500만원 이상의 비근로소득이 있으려면 20억 원이 넘는 자산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투자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욕망 억제 능력 소유자다.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하려면 한 인간이 자기 삶의 주체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 부는 상대적 비교다. 50억 원을 가졌든 100억 원을 가졌든 스스로를 상대 비교하면 여전히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다. 100억 원을 가졌어도 200억 가진 사람 앞에서 서면 초라하고 1000억 원을 가진 사람에게 비굴해질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벌어도 항상 가난하다. 수조 원의 재산을 가져도 빌 게이츠나 제프 베조스 앞에 서면 초라하게 느낄 것이다. 스스로의 삶의 철학과 자존감을 가져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다. 스스로의 삶의 철학과 자존감을 가져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다. 돈이 있으니 언제든 명품을 살 수도 있지만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상태다. 내 부를 자랑한들 자존감이 느는 것도 아니니 고급 시계나 가방이 굳이 필요하지도 않다. 좋은 집, 비싼 차, 명품, 호화로운 음식을 계속 가져야 만족이 느는 상태라면 평생 나보다 더 부자는 만나지 말고 살아야 한다. 스스로의 삶의 철학과 자존감을 가져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시골의 작은 집에 살아도 자기 집이 있고
비근로소득이 동네 평균보다 높고 그 수입에 만족하면 이미 부자다.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의미는 두 가지다. 내 몸이 노동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도 수입이 나오고 내 정신과 생각이 자유로워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한다. 즉 육체와 정신 둘 다 자유를 얻는 사람이 부자다. 내 경험상 실제로 부자가 되면 자신이 얼마의 돈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순간이 온다. 투자된 자산이나 회사의 가치가 측정 불가능해져서 자신의 자산 규모를 알려면 남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도 알 수 없다. 현금성 자산도 매분, 매시간 주가에 따라 변동되니 점심 먹는 사이에 집 한 채가 사라졌다 생겼다 한다. 누구와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재산이 지금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사실 산술적인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자란 금액에 따른 기준으로 잡을 수 없다. 부자는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어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매일 하는 일. 나는 더 이상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는다. 소유하거나 지분을 가진 여러 회사를 이사회를 통해 관여 혹은 관리함으로 이사회 모임이 아니면 자택에서 근무한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장 몇 명 외엔 내 지시를 직접 받는 직원은 한국과 미국에 한 명씩 상주하는 집행비서 2명뿐이다. 그 외에 변호사, 회계사, 재정관리사, 주거래은행의 재무팀장 정도와 일상적으로 상의해 가며 일을 한다. 나는 내용이 장황하고 자세한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라 생각해서 각각의 사장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200자 내외로 간단한 문자 보고를 하게 한다. 모이거나 만나는 일도 거의 없다. 사장이 매번 자신의 결정을 내게 묻는다면 무능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개별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3가지 경우뿐이다. 증자가 요청될 때, 다른 사업군으로 진입하고자 할 때, 그리고 사장단의 선임이나 해임의 경우다. 이 3가지 경우가 아니면 굳이 참여할 이유도 없고 참여하고 싶지도 않다. 따라서 나는 사업 규모에 비해 상당히 많은 자유가 확보된 상태다. 그러나 아내는 내가 안식년에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여전히 하루 종일 일을 한단다. 그래서 내가 뭘 하는지 가만히 적어보았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며 이메일부터 확인한다. 4개의 이메일 계정이 있는데 모두 들어가서 업무상 요청이나 결제라면 그 즉시 가부를 결정해준다. 모든 이메일 수신호에 필요없는 메일이나 광고성 자료들은 즉시 삭제해버린다. 나는 책상이나 서랍처럼 메일함도 지저분하게 널려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모든 메일은 다 읽고 바로 버리거나 대답을 해주고 제자들이나 팬 레터 같은 메일은 모아뒀다가 한두 달에 한 번씩 답변이나 응답을 해준다. 이런 메일들은 바로 처리하면 또다시 메일이 날아온다. 결국 채팅하듯 늘어나 감당이 되지 않게 얻은 지혜다. 메일 확인이 끝나면 사이트로 들어가 신문을 읽는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이 순서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나 관점을 늘려가다 보니 순서가 되어버렸다. 먼저 뉴욕타임스 지를 시작으로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CNN, 폭스뉴스 순서로 미국 주요 신문과 뉴스 채널을 보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더 타임스, 로이터 통신, 그리고 ENI 월드 뉴스 리포트를 통해 러시아 소식을 훑어보고 일본으로 와서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일본 경제신문을 본다. 마지막으로 야후 재팬의 홈페이지를 둘러본다. 이제 일본에서 나와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 인민일보를 본 후 가끔은 중동의 요르단 타임스지를 찾아가고 다시 유럽으로 넘어가 프랑스의 르몽드지와 르피가로 지를 둘러보고 독일의 슈피켈, 디펠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지를 찾아본다. 이렇게 세상을 한 바퀴 돌고 와서 휴스턴 로컬 신문인 휴스턴 크로니클을 보고 난 후에 한국 신문 몇 개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매일 세상을 구경하고 있다. 신문을 볼 때면 항상 한 개 이상을 보려고 노력한다. 신문은 다들 자기들의 논조나 정치 성향이 있어서 사실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관심사가 달라서 한 곳만 들여다보면 편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구글이나 파파고의 번역이 매끄러워서 어떤 언어라도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 전세계 신문사 순례가 끝나면 이제 경제 사이트로 옮겨간다. 경제 사이트를 보는 일은 사실 순서대로 되지 않는다. 투자한 회사나 지분을 가진 회사 소식이 나오면 다시 이곳저곳 기사를 찾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들르는 곳은 야후 파이낸스다. 이곳은 일반적인 투자 정보가 많아 야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분 중 하나다. CNBC, 블룸버그, 마켓 스크리너를 들려 CNN 비즈니스에 숨겨져 있는 피어 앤드 그리드 인덱스를 확인하고 미국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본 후 런던 브렌트 오일 가격을 확인하고 investing.com, dividend.com, finbiz.com 사이트를 들른 후 비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사이트에 새로운 소식이 없는지 확인차 가보고 궁금한 재무제표가 있으면 마켓비트.com으로 가고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이 궁금하면 하여튼 간다. 이거 다들 못 읽겠어요. 영어라서. 하여튼 개별 주식에 대한 조사도 하고 하워드 막스가 운영하는 오크트리 캐피탈닷컴에 들러 하워드의 메모가 있는지도 살핀다. 바론스닷컴을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가서 환경 컨센서스에 올라온 자료나 팍스넷 네이버 금융 순으로 돌며 하루의 주요 업무가 끝난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남짓 걸린다. 지금부터는 조금 여유롭게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나머지 사이트들을 들을 차례다. 거의 매일 가는 사이트는 로프넷.com이다. 미국 최대 상업용 부동산 매물 사이트다. 나는 이곳에서 내가 관심 있는 도시에 나온 모든 매물을 매일 확인한다. 특별히 내가 살고 있거나 거주지가 있는 휴스턴, LA, 뉴욕은 모든 매물을 기억하고 추적하고 확인한다. 부동산을 1년에 한두 차례 사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가격 변동의 추이를 알 수 있다.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가격 형성 과정이 불분명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 추적해야 감이 생긴다. 이제야 개인적 취미 관심사 사이트로 옮겨간다. 미국과 한국의 유머 사이트 1개씩, 박람회 사이트, 아마존, 넷플릭스, 한국 서점 사이트, 페이스북, 인스타 등을 둘러보는 것으로 오전 일이 끝난다. 이 일을 매일 하고 있다. 이렇게 얻은 정보나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거나 투자를 정한다. 이런 곳을 매일 다니다가 더 궁금하거나 관련 도서가 보이면 바로 주문해서 읽고 정리한다. 무엇이든 자료화한다. 인쇄를 하고 폴더에 넣는다. 보유 주식 정보, 부동산 매물 정보, 연간 보고서, 일반 주식 정보 등을 제대로 인쇄된 스티커를 만들어 폴더에 붙인다. 이렇게 항목에 맞게 잘 구분해서 의자 뒤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한다. 나는 정보를 모으고 구분하고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정보와 정보 수집을 게을리할 수 없다. 유튜브를 통해 젊은 선생들의 강연을 듣고 관록 있는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자산을 벌고 모으고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유일하게 나를 믿을 뿐이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나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유일하게 나를 믿을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지혜와 정보를 끊임없이 구걸하는 것이다. 아마 이 아침 행사를 며칠 안 한다고 내가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쩌면 한두 달 안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반년 혹은 1년을 공부하지 않거나 무시하면 점점 투자 세계에서 밀려나고 판단이 흐려지고 순식간에 후퇴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몰락할 수 있다.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늘어진 자세로 있거나 책상 밑에 누워있는 개에게 발가락을 빨리고 있어도 아침 수업은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아내 말이 맞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하고 하긴 하고 있었다.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 현대인들은 삶의 가치를 부의 축적보다 중요시 여긴다. 나 역시 삶의 가치를 부의 축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전의는 항상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개 다음 3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잠시만요.